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테슬라 코리아에서는 자율주행을 사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04만 원을 한 번에 내야 했던 완전 자율주행 FSD가 이제 월 15만 원짜리 구독 상품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원래는 국내에서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었는데 테슬라 코리아가 지난 8월 6일에 도입을 8월 21일로 늦춘다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기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고 시스템 준비 상황에 따라서 적용 시점과 대상,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단서도 함께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에 일론 머스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던지고 있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인터넷 트래픽이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성 인터넷 규모를 지금의 10배 가까이 키워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언뜻 보면 전혀 다른 두 소식 같지만 같은 질문을 향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 지금 두 회사가 각자 무슨 판을 키우고 있는지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출발할게요. 이번 주 큰 그림부터 한번 정리해본다면 한 주의 시작이니만큼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물가지표가 몰려있는 주간이고,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나올 예정이고, 시장 예상치는 전년 대비 3.4%인데 지난달 3.5%보다 살짝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1% 오를 걸로 예상하고 있고, 지난달 마이너스 0.4%였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다시 좀 오름세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 CPI,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물가는 전월 대비 0.2%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목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나오고 금요일에는 7월 소비 판매 지표가 나오는데, 이 모든 물가지표들이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나오게 된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늦춰질 수 있고, 이는 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CPI의 지표가 이번 주 증시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중동 정세 이야기도 잠깐만 짚어보면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게 된다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정상적으로 여는 조건으로 미국에게 상당히 까다로운 요구를 내걸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제재를 해제하고 또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의 봉쇄를 해제하고 이 동결된 자산을 반환하며 그리고 주변 지역에서 미군의 철수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5분의 1 가까이 지나는 질목이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이후 사실상 막혀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이번 주말에도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 아람코의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하며, 이런 공격이 반복되면서 브렌트유는 지난주 배럴당 83달러를 넘기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입장에서는 유가가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내연기관차를 유지하는 유지 비용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대신 전기차의 상대적인 매력은 올라갈 수 있지만 현재 물류비와 에너지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체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의 커서 인수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커서는 AI 코딩 도구를 만드는 스타트업인데 개발자가 코드를 짤 때 AI가 옆에서 자동으로 완성하고 또 버그를 잡아주는 서비스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스페이스X가 이 회사를 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84조 원 규모로 인수하기로 했다는 게 인포메이션의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인수 방식은 스페이스X의 주식으로 커서 주주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잡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커서의 주주들이 정확하게 스페이스X의 주식을 몇 주 받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고, 이 딜이 마감되는 날짜에 이 스페이스X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감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보도에 따르게 된다면 8월 14일 전후로 예상되고 있고, 이 커서와 스페이스X의 이 딜이 마감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테슬라와의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올 거다라는 루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딜이 언제쯤 마무리되는지 눈여겨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본론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코리아는 FSD 판매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율주행 감독형 FSD를 사려면 904만 원을 한 번에 냈어야 되는데, 이제 필요할 때는 살 수 있고 필요하지 않으면 구독을 해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 EAP를 가지고 있었던 차주라면 절반 가격인 월 7만 5천 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테슬라가 제시하고 있는 감독형 FSD는 운전자는 손만 얹고 감독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감독형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야 하고,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은 아닌 상황입니다. 미국 텍사스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만든 모델 3와 모델 Y는 이제부터는 EAP를 새로 구매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진다고 하고 오직 구독만 가능한데,
반면 중국에서 만든 차량은 452만 2천 원을 내고 EAP를 계속 일시불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같은 회사인데 차종에 따라서 어디에서 만들었느냐에 따라 이 사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인데, 현재 감독형 FSD 기능 자체가 미국 공장에서 만든 모델 3와 모델 Y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된 가격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하필 지금 구독으로 바꾸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한국 수입 자동차협회의 집계를 본다면 테슬라는 올 상반기 국내에만 56,139대를 팔면서 수입차 1위에 올랐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92%나 늘어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델 Y는 국산차를 포함해 전체 승용차 판매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들고 있고요. 한마디로 차는 이미 충분히 잘 팔리고 있다는 뜻이고,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차를 한 대 팔고 나면 그걸로 끝인 상황이지만, 반면 테슬라의 구독 모델은 차를 판 뒤에도 매달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이고, 자동차 판매는 이 경기와 이 금리 정책에 따라서 분기마다 판매가 다를 수 있지만, 이미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 대수만큼 꾸준히 거치는 구독료는 훨씬 예측이 가능한 수익이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이런 구독 수익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도 매달 꾸준히 쌓이는 매출을 훨씬 더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한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충분히 쌓이고 있는 지금 구독 전환을 밀어붙이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미국에서 구독 전환을 했을 때 한 달 무료 체험을 거친 차주 중 실제로 유료 구독으로 넘어간 비율이 2%밖에 안 됐다라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치는 아니고 펀드 매니저가 개인적으로 집계해서 공개한 내용이라 이 정확도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 당시 때 FSD 성능과 현재 FSD 성능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상황으로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목돈으로 한 번에 나가는 것과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심리적으로는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도 있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15만 원이라는 월 구독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는지, 이 테슬라가 이렇게 FSD를 구매하는 방식을 바꾼 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좀 눈여겨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현재 테슬라가 이렇게 방식을 바꾸는 동안 스페이스X 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잠깐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트윗을 하나 남겼는데, AI 에이전트가 만들어내는 인터넷 트래픽이 사람이 쓰는 이 트래픽을 압도적으로 넘어설 거라고 말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주장에는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하며 클라우드 플레어의 전망이 정확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클라우드 플레어는 전 세계 웹사이트 5곳 중 한 곳의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는 인터넷 인프라 회사인데, 지난 6월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AI 프로그램이 만들어내고 있는 봇의 트래픽이 사람의 트래픽을 이미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 실제 수치로는 봇의 트래픽이 57%대이고 사람 트래픽이 43%대인데, 원래는 2027년 말쯤 이런 역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1년 반이나 빨리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불과 며칠 전인 8월 6일 실적 발표에서는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지금의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5년 안에 인간이 아닌, 그러니까 기계가 만들고 있는 트래픽이 사람이 만들고 있는 트래픽의 최대 1000배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현재 크라우드 플레이어의 전망이 정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말은 조만간 봇이 만들어내는 트래픽 1000배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인터넷은 사람이 검색하고 클릭하고 또 영상을 보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이제는 AI 프로그램이 사람 대신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비교하고 정보를 모으고 주문까지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카메라 하나 사려고 사이트를 6곳, 7곳 정도 둘러보지만 AI 쇼핑 에이전트는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수천 개의 사이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는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긁어가지만 정작 그만큼 사람을 그 사이트로 데려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이 트래픽은 폭증할 수 있지만 예전만큼의 사람의 방문이 이어지지 않으니 인터넷을 설계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 주주에게도 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다른 회사들도 전부 이런 흐름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와 옵티머스 로봇도 결국 도로와 공장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야 하는데, 로봇이 늘어나고 자율주행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기기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 트래픽도 이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트래픽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규모를 가질 것이라 생각하고, 일론 머스크가 AI 트래픽이 사람을 압도할 것이라고 말하는 때는
현재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로봇과 자율주행차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얘기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론 머스크는 이 이야기를 그냥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상황을 위해서 현재 자기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 스타링크 전체 위성의 규모가 다이렉트 투 셀,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직접 신호를 쏘는 위성까지 포함해서 약 10만 기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접시 모양의 안테나를 따로 설치해야만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서비스인데, 다이렉트 투 셀은 그런 장비 없이 지금 쓰고 있는 일반 스마트폰이 산속이나 바다 한가운데서 기지국이 없는 곳에서도 위성을 통해서 문자나 통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기술이고, 쉽게 말하면 온 지구를 뒤덮고 있는 이동통신 기지국을 하늘에 띄우고 있는 셈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다음 세대의 위성은 지금 쓰고 있는 V2 위성보다 처리 용량이 5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는데요. 지금 우주에 떠 있는 스타링크 위성이 8월 7일 기준으로 약 1,900개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말한 10만 기는 지금보다 9배에서 10배 더 큰 규모이고, 이 스페이스X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허가는 추가로 신청해 놓은 규모만 42,000기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일론 머스크는 10만 기 정도를 야라고 있기 때문에 그 신청 규모보다 훨씬 더 큰 숫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위성 한 대당 처리 용량이 최대 50배로 늘어난다면 위성의 개수와 성능을 같이 곱했을 때 전체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커질 수 있는데,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오후에 트윗을 하나 더 남기며 미래에는 모든 자동차에 스타링크가 들어갈 것이라며 앞으로 수십억 대로 늘어날 차량에 초고속 인터넷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일부 테슬라 차량에는 스타링크 연동 기능이 시범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걸 전 세계 모든 차량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고, 자율주행차가 실시간으로 지도와 교통정보, 각종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지금과 같은 지상통신망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AI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쓰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고, 여기에 자율주행과 인터넷이 상시 연결되는 시대가 겹치게 된다면 지금 있는 위성 인터넷 규모로는 어림도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성의 개수도 위성 한 대의 처리 능력도 동시에 몇 배씩 키우겠다라는 게 핵심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페이스X의 실적 발표를 했을 때만 해도 왜 이렇게 이 회사가 자본 지출을 많이 쓰는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위성 10만 기와 위성의 성능을 50배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나면 지금 돈이 어디로 투자되고 있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하나로 관통할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테슬라는 자동차 값은 낮추고 자율주행은 구독 새로운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고, 또 위성을 10배로 늘려서 모든 차에 인터넷을 넣겠다라는 스페이스X는 겉으로는 완전히 다른 회사처럼 보이지만 자동차와 통신을 하나로 묶겠다라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테슬라가 스타링크로 연결되어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촘촘하고 실시간에 가까운 교통 데이터를 모을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의 정확도나 자율주행의 판단 속도도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점점 두 회사가 가려는 방향이 같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테슬라가 구독으로 전환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유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